미국의 대중 압박이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 분야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면 중국 이제 레거시 반도체를 많이 하는데 우리 반도체 한 40%를 중국이 씁니다. 그리고 한국에 그 두 개 기업이 지금 중국에 현지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런 장비 공급 못해, 이런 소재 공급 못해. 결국은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국내에서 도태되는 산업도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새로운 분야가 생겨서 또 이익을 얻는 기업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대중시장, 대미시장을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 뭐 우리가 새우는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면. 왜냐하면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네. 부분은 분명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통화에서 조선업 얘기도 하고 원자력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고래 싸움에 휘둘리는 새우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강대강 구도로 가서 어쨌든 뭔가가 벌어지면 한국은 모든 분야가 다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휩쓸리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돌고래가 돼야 된다. 새우가 아니고 자기가 좀 판단하고 가야 된다. 한국 경제 긍정 부정 요인이 다 있죠. 모든 게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긍정 요인이 있으면 부정 요인이 있고 부정 요인이 있으면 긍정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이 경제가 단순하고 뭐 또 어떤 일변도 경제라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저는 미중이 싸워도 한국에 공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중국이 지나치게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은 한미 또는 뭐 한미일 서방과의 결합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한국을 밀어내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소위 뭐 먹거리 그러잖아요. 미래 먹거리. 이런 것들을 미국과 중국이 다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몇 개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휩쓸려 다니는 새우가 아니고 돌고래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세세하게 무슨 업종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장점이 있는 강점이 생기는 분야도 있고 아닌 분야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국 시장을 볼 때도 예전 같은 뭐 제조업 시장이냐 아니면 공급망으로서의 시장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물건을 팔아야 되는 소위 소비 시장이냐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이 다 따라왔고 일부는 한국을 추월해 있는 상황에서 중국보다 못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중국에서 살아남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건 포기해야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 한국 경제에 공간이 생긴다. 뭐 우리 정부라든가 뭐 우리 산업부 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한국은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향후에 몇 년간 한국의 그 경제력, 한국 경제의 자리매김 뭐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이제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되잖아요. 강화되면 중국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약간은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제품들은 공간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관세를 뭐 60%, 100% 매겼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 관세 10%만 받았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 분야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면, 예를 들어 똑같은 반도체라도 중국 이제 레거시 반도체를 많이 하는데 우리 반도체 한 40%를 중국이 씁니다. 그리고 한국에 그 두 개 기업이 지금 중국에 현지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런 장비 공급 못해, 이런 소재 공급 못해. 뭐 이러면 이거는 또 결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똑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앞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산업별, 업종별, 분야별, 지역별로 긍부정 효과가 다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대중시장, 대미시장을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국내에서 도태되는 산업도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우리한테 충격을 주지 않겠습니까? 잘 있던 기업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나 또 반대급부로 새로운 분야가 생겨서 또 새로 생기는 기업도 있고 이익을 얻는 기업도 있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는 경우에 이제 저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요? 정말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요. 재점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점화가 아니고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중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트럼프의 오만과 돌발성,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은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트럼프가 이미 4년을 과거에 해봤었고, 그다음에 중간 기간 동안에 권토 중래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비즈니스맨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비즈니스맨은 이익의 극대화, 기업 이익의 극대화 이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학습을 많이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 같은 소위 막무가내식으로 비춰지는 행동들은 사실 상당히 좀 덜 할 수도 있다. 다만 전략적으로 계산한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미중 갈등이 예전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에요. 이제 상수입니다. 이제 그걸 그대로 놓고 그럼 한국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적어도 경제적 차원에서는 미국한테도 할 말을 해야죠. 중국한테도 할 말을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바이든이 칩4라는 거를 했어요. 그죠? 소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고, 중국 같은 데서는 그거를 반도체 동맹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이 똘똘 뭉쳐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쓴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소비하는 데는 중국이 제일 많이 소비해요. 내치서 생산만 열심히 해내면 뭐합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사실 대만의 TSMC도 남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중국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원천 기술, 장비, 일본의 소재, 부품 이걸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었어요. 미국이 다 소화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반도체는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뭐 전 세계 반도체 40%를 중국이 쓰고 27% 정도를 미국이 소비한다. 그런데 둘 다 반도체를 하이엔드 반도체를 못 만든다.
레거시 반도체는 중국이 수출도 많이 합니다. 뭐 러시아에도 팔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경쟁이 생기는 거는 예를 들어서 7나노, 5나노, 3나노, 지금 뭐 1.7나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중국이 못 따라오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기술적 강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국이나 중국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IRA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법체계에 따라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는 왜 돈을 주고 오라고 그래? 보조금 주고 오는 거잖아요. 관세를 세게 때리면 그 관세 피하려고 여기 와서 자기 돈으로 건설할 거 아니야. 이게 트럼프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려면은 우리의 입장도 충분히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또 중국에게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느 편 들어라. 우리 편에 서서 한쪽 편에 서면 한쪽을 공격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닌 거죠. 좋게 얘기하면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자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 나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그 두 국가 눈에는 박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려면 확고한 기술적 우위를 가진 분야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관해서는 미중에게도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많은 분들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시장이 좀 더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진짜 뭐 투자라는 것도 또 똑같죠. 업종 상황, 그다음에 미래 뭐 여기에 대해서 다 다른데 트럼프가 뭐 비트코인, 나는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러니까 이제 올라가잖아요. 조선업도 지금 막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뭐 분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은 제조업의 부흥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아무래도 정책 우선순위가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이 아무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투자의 어떤 범위나 적용성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중국 같은 경우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과학기술에 지금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그럼 과학기술 분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원래 중국이 세계 최강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중국적 가치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런 쪽으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제 가운데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런데 미중에 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한국에도 강점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업종별 분야별로 조금 서칭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강한 미국, 빼앗긴 제조업 뭐 이런 거를 글쎄 100% 찾아오기는 어렵겠지만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 중국은 기존의 제조업 강점에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건설에 또 올인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이런데 안 뒤처지기 위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정 분야 이거는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반도체 분야, 조선 분야,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은 3만 개 배터리라고 그래서 중국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다른데 이것도 안정성이나 이게 더 기술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배터리의 원자재 상당히 많은 희토류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또 중국에서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관계들을 잘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이런 또 국제 정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그 미중 갈등이 이제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늘 미중 간에는 저러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미중이 과연 종착점이 어디로 갈 거냐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죠. 진짜로 전략 경쟁을 하면서 갈 건지 전략 타협을 하면서 갈 건지 어느 한쪽이 질 건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경쟁적 공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우리는 어쨌든 그 제도적으로는 시장, 민주, 개방 이런 쪽은 미국과 같이 가는 거가 더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 성분 그리고 특히 시장에 있어서의 교류 물론 이제 중국이 한때 뭐 25%까지 갔다 지금은 한 17, 8%까지 떨어졌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을 절대로 멀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중국하고 딱 끊고 딴 데랑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지만 끊어서 우리한테 플러스가 뭘까? 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는데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건지 그냥 중국 하지 마 그러니까 안 하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이 붕괴돼서 잘못돼서 우리한테 좋은 점이 과연 뭐고 나쁜 점이 뭔지를 생각은 해봐야죠. 그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맹목적으로 휩쓸려서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 겁니다. 중국 기술이 더 센 거는 우리가 배워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꼭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로봇 강력합니다.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드론도 그렇고 드론이 처음에는 그냥 뭐 사진 찍는 거 그러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전이에요. 드론 갖고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무슨 완성품의 개념이 아니고 그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가 기술적 강점을 갖고 있거나 그런다면 얼마든지 꼭 뭐 무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밸류 체인에 들어가서 공급망 체인에 들어가서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쟤랑은 안 해. 여기랑 해야 돼. 이렇게 일방적인 관점으로 결론을 내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현재 지금 한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론 중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경기 부양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인데 한국에도 그게 경제 상황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부양책을 한다라는 거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어쨌든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발전 방향성을 주는 거니까 미국과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애를 쓰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국은 나쁠 거 하나도 없죠. 다만 경쟁 구도는 더 강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식 대중 압박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플러스 요인이 더 있을까?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마이너스적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까? 이거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 세계 지구촌 경기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미중이 지나친 결사 대결 이런 거를 좀 지양을 하고 분위기를 국제 경제 어떤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는 통상국가인 대한민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뭐 그런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워낙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희망사항이라든가 기대, 자기 확증 이런 것들로 흘러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보시고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결정은 항상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걸 하시기 전에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판단하는 기초를 가지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조언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